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황진아입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첫 곡은 황진아의 새벽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 솔리스트 황진아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혼자 게스트도 아니고 호스트이자 게스트이자 연주자로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실 매우 지금 떨리는데 한번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늘 인터뷰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다 해보겠습니다. 네, 잘할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디스커버 황진아 편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총 2주에 걸쳐 방송돼요. 오늘은 황진아가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디스커버 황진아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광고에 이어서 자문위원 블럭 평론가님의 추천사를 듣고 왔는데요. 네, 뭐 존경까지 하시네요. 네. 제 음악을 사실은 이제 저는 제가 좋아서 계속 하는 건데 음악을 하면서 나만 들으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들어주고 같이 즐겨주길 바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또 작업하는 것들이 있는데 블럭님이 또 이렇게 제 음악을 좋게 들으셨다니까 매우 기쁘고 뿌듯하네요. 그래서 자기 PR을 좀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블럭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검은고 연주자라고 하면 보통 국악, 전통음악을 떠올리시죠. 근데 제 음악은 국악 그리고 전통음악이라는 말로 묶이기에는 조금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연주됐던 음악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 음악이 어느 순간 박제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무언가를 재현하는 것이 국악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악이라는 거는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국악 역시 이 땅의 음악 역시 지금에 맞게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제가 듣고 자란 음악들 락이라든지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제가 배웠던 음악을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저만의 어떤 장르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의 범주에서 더 넓은 방향으로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재현하는 것들은 더 이상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나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제 음악에서 드러났으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내가 오늘 지금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검은고는 사실 이제 여러분 유튜브 쿨 FM 채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조금 커요. 그래서 160cm 정도 성인 여자 키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너무 어릴 때는 오히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악기를 술대라고 부르는 스틱으로 내리치기 때문에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14살 때부터 검은고를 시작했어요. 검은고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물놀이부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물놀이부에서 장구 치고 상모 돌리고 뭐 무용하고 판소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놀았는데 적성에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악중학교라고 하는 예술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 검은고를 만나게 됐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공을 정하는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악기 시험을 보고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음악성을 평가하는 몇 가지 잣대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학생들을 뽑았었는데 국악중학교에서 그걸로 들어가서 검은고라는 악기를 처음 보고 사실은 검은고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검은고를 잘 모르니까 저 역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손이나 이제 이런
그 비속어 쓰면 안 되는데 뭐야 풍채를 보고 선생님이 검은고로 끌고 가셨죠, 저를. 그래서 그때는 좀 싫었어요. 왜냐면 나도 친구들처럼 이렇게 조그만 악기 하고 싶고 해금, 막 가야금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왜 나는 검은고냐 했더니 너의 그 신체적인 조건이 검은고에게 아주 적합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검은고를 하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검은고가 이제 이거는 직접 해봐야 아는 건데 몸에 붙이고 있으면 그 나무통의 울림이 몸으로 막 와요. 저음이니까 더 진동이 좀 센 편인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검은고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검은고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악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국악을 뭐 취미반 전공반으로 했지만 거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악기이기도 했고 근데 그러면서 익숙한데 뭔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검은고는 분명히 현악기인데 타악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리치고 어떤 강한 타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악기는 정말 특이하고 재밌다.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학도 검은고로 가고 지금도 검은고 연주자로 살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검은고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되게 잘해야 되는 무언가라고 생각한 게 솔직히 더 컸던 것 같은데 제가 2017년부터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정가학회라는 팀에서 창작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창작 활동을 시작하고 솔리스트 데뷔하고 난 이후부터 진짜로 검은고와 음악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에 처음 데뷔를 했고 2018년 첫 EP 사이라는 앨범을 냈어요. 가장 최근에 낸 앨범은 올해 1월에 발표한 정규 2집 쇼트 필름입니다. 쇼트 필름은 말 그대로 단편 영화예요. 그러니까 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장면이 떠오른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 역시 음악이 완성됐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무언가가 명확하게 그려질 때였거든요. 근데 2019년도였나? 단독 콘서트를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이 그 리뷰에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풍경이 생각나서 같이 간 친구한테 나는 이런 풍경에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나는 내가 아는 다른 풍경이 그려져서 좋았다라고 그거는 황진아는 모르는 우리만의 풍경이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돼서 보이는 음악을 그러니까 들어서 상상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고 마음 먹고 만든 게 이 쇼트 필름이라는 음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앨범 그 첫 소개글에 누구나 자신만의 영화 하나쯤은 있다라는 문구를 적어놨는데 이 말처럼 쇼트 필름에 실린 7트랙 모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만들고 어울리는 음악을 만든 게 아니라 음악을 만들면서 그 음악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순서가 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음악을 만들었다면 이야기들이 하나의 장편 영화가 됐겠지만 짧은 그 각각의 7곡의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쇼트 필름이라고 지었고 근데 또 이게 만들어낸 필름메이커는 황진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묘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내고서 굉장히 사실 만족했던 그런 음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몇 곡 들려드리면서 각각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쇼트 필름의 3번 트랙 황진아의 바람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황진아의 바람 듣고 왔습니다. 바람은 부는 윈드 바람이 아니라 위시예요. 나의 바램. 무슨 바램이냐면 이 곡을 만들 때쯤에 제가 되게 외로웠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하면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뭐 그다음에 애인도 왔다가 갔다가 하잖아요. 지금은 이 친구랑 나랑 너무너무 각별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굉장히 소원해져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매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나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경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오면 내가 분명히 언젠간 상처받을 거야. 그래서 뭔가 그거를 딱딱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약간 치기 어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람이란 곡이 꽤 오래됐어요. 한 2018년에 처음 만들었던 곡인데, 그때는 이 곡이 구성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고조 되려다가 말고 해서 절대 절정을 치지 않는 그런 곡을 만들어 놓고 딱 한 번 연주했었거든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속마음 같아서. 그리고 뭐 이게 음악이 고조되다 말다 하는 게 음악적으로 듣기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이 설득력이 약하더라고요. 그렇게 묵혀놨었는데 이제 이 음반을 준비하면서 뭔가 좀 더 편곡할 곡들이 없을까 막 뒤져보다가 이 바람을 우연히 찾게 됐는데, 뭔가 그때의 바람과 지금의 바람이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올 테면 와서 충분히 내 안에 머물다가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를 또 충분히 받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도 괜찮을 만큼 제가 마음이 건강해졌나 봐요. 그래서 바람의 구성이 고조되려다 말려다가 한 게 아니라 약간 계속 씬이 바뀌듯이 음악적인 구조가 바뀌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주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버려요. 그래서 뭔가 확 개방돼서 확 다 흘러가는 뭐 그런 이미지를 상상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앨범 여기 작가 노트에 마음의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약간 동화처럼 썼어요. 마음의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쁨이 지나가는 길에는 굉장히 달콤한 향기가 나고, 슬픔이 지나가는 길에는 계속 무거운 한방눈이 내리고, 분노가 지나가는 길은 굉장히 짧고 어두워서 뭐가 어떻게 지나가 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는 꽃도 있고 향기도 풍기는데 늘 좀 추웠다? 뭐 이렇게 썼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찾고 계속 지나가고 흔적을 남기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간 길에는 굳은 살이 배기지 않아서 길이 아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대할 때 매번 얼만큼의 진심을 쏟으시는지. 근데 저는 한번 진심을 쏟으면 브레이크를 못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지 말자, 마음껏 사랑하고 상처받자, 뭐 이런 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디님이 깊이 감동하셨다고요? 피디님도 제가 많이 사랑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가 왔어요. 한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찾으셨지? 내 대중성의 범위는 K-팝 음악 방송은 아니더라도 유희열의 스케치북에는 출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싶다 라고 하시는 걸 봤어요. 대놓고 K-팝 음악 방송인 스테이션 Z에 섭외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매우 흥분하고 몹시 머리를 뿌까머리를 하고 와야 되나. 그래서 아까 블럭님이 Z세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하셨는데, Z세대가 그래서 몇 년생부터였더니 굉장히 야박하게 95년생부터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95년생도 이미 20대 후반이어서 저랑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뭔가 이제 사실 유일의 스케치북도 대중음악을 주로 하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왜 했냐면, 저 같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KBS를 자주 왔지만 이렇게 본관에 온 거는 진짜 처음이고, 맨날 국악 한마당 뭐 요런 방송류들에 이제 주로 나갔었는데, 국악 한마당은 물론 너무 훌륭한 방송이지만 제 음악에 딱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같이 그런 대중음악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떤 클래식한 음악도 분명히 아닌 이런 경계 음악들은 어디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인 유희열의 스케치북, 제가 정말 사랑했던 프로인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션 Z도 사실 음악 좀 듣는다 하시는 분들이 듣지 않나요? 맞죠? 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네. 제가 음악 중심에 못 나가도 음악 중심 아닌가? KBS? 어쨌든
아, 뮤직뱅크 죄송해요. 뮤직뱅크에 못 나가도 내가 스테이션 Z는 나와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매체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래서 스테이션 Z 2주 진행 섭외 받았을 때 기분이 몹시 흥분하고 조금 긴장했어요. 제가 사실 요 전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무건수행을 했단 말이죠.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서 내가 도대체 지금 다음 주에 저거 2주 방송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열릴까 했는데 끊임없이 지금 털고 죄송해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 역시 조금 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저의 취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중인데 저는 너무 난해하거나 너무 작가주의적인 음악들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름 저의 기준에서. 그렇지만 뭐 여전히 작가주의적인 음악들을 또 종종 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저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음악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해보고 싶은 방송은 나 혼자 산다. 근데 혼자 안 살아요. 그래서 약간 저 같은 음악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사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되게 웃기거든요. 약간 웃기고 짠해요. 짠하고 막 저희끼리 만나가지고 방구석 음악인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행복회를 막 그리는 것도 밖에서 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관찰 프로그램들에 좀 나가고 싶고 약간 음악방송 뮤직뱅크 뮤직뱅크가 좀 더 다양한 대중들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도 부르겠죠. 그런데 좀 나가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국악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굉장히 얌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고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TV 프로그램 보고 또 유튜브 좋아하고 영화 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냥 똑같은 현대인이기 때문에 전통 음악을 베이스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음악 역시 어디인가에서만 들려지는 특별한 음악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 뮤직뱅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카페가 됐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됐든 최대한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꽤나 나름 대중적인 저의 음악 한 곡을 더 듣고 올게요. 저의 정규 1집 쇼트필름의 5번 트랙 황진아의 검은 숲이라는 곡인데요. 검은 숲은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연필 소리가 필요했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음악을 이제 해놓은 거 틀어놓고 마이크 가까이 연필을 막 썼는데 검은 숲이 있었다. 뭐 그 숲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서 계속해서 춤을 췄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나중에 이렇게 봤는데 내가 왜 이 음악을 들으면서 검은 숲이라는 이미지를 상상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그 검은 숲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음악을 만들면서 찾아가 볼까? 뭐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검은 숲은 한 소녀가 무언가 이끌려서 검은 숲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숲의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끝나는데 그 한가운데까지 도착하면서 소녀가 본 장면들이 음악적으로 그려지고 그래서 검은 숲에서 그 아이가 왜 검은 숲에 들어갔냐는 열린 결말로 열어놨습니다. 저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제가 연주하면서 장면들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진행 중인 그래서 제 안에선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검은 숲이라는 곡 한번 들어보실게요. 황진아의 검은 숲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곡을 처음 작업했을 때 이미지 레퍼런스로 삼았던 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어요. 근데
앨리스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무언가 미스테리한 장소로 가는 소녀라고 하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먼저 생각나서 좀 기능적으로 앨리스의 어떤 이미지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뭐 채셔 고양이도 중간에 나오는 장면이 있고 음악 안에서 있는데 제가 최근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파네미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찾은 것 같아요. 파네미로와 같은 잔혹 동화 되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잔혹하잖아요. 그 영화는. 그러니까 이 음악의 이미지에 내가 찾던 검은 숲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최근에 그 한국영성자료원이라고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가 모이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관 50주년인가? 어쨌든 하고 그 기념으로 고전 영화를 틀고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는 기획전을 기획해서 제가 음악을 맡았었는데 그때 했던 영화가 노스페라투라는 그 뱀파이어라는 이미지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시초에 우리가 왜 저승사자가 그 까만 한복 입고 갓 쓰고 있는 저승사자가 사실은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옛날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게 저승사자의 어떤 이미지처럼 굳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뱀파이어 이미지는 노스페라투에서 사실 출발해요. 그래서 100년이 된 영화인데 어쨌든 그 영화의 무성 영화니까 처음 90분, 95분 정도를 다 음악으로 채우면서 이 검은 숲이란 영화를 그 노스페라투 성으로 그 후터라고 하는 그의 희생양이 되는 남자 주인공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에서 검은 숲을 연주했는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음악은 어떤 잔혹동화나 공포와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그 소녀가 날까? 그래서 제가 이제 1집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다 저의 이야기였거든요. 1집은. 근데 2집은 의도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의 이야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검은 숲의 소녀는 날까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완전히 황진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황진아의 내면이 좀 녹아있는 그런 곡이어서 약간은 속마음을 들킨 그런 느낌. 아까 바람도 그랬는데 모두 결국은 다 그래요. 다 저한테 출발하는 자아의 그겁니다. 대향연. 그쵸? 저는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또 협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스페라투 같은 경우는 기타리스트 시문과 둘이 코워크를 했고 시문의 어떤 그 팝적인 기타와 저의 좀 경계에 있는 그런 검은고 연주가 어울려서 저희가 정말 재밌게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안 자고 막 그 도파민의 노예가 돼가지고 안 자고 안 먹진 않았어요. 많이 먹으면서 거의 뭐 2~3시간 자면서 몇 주를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공연 그런 식의 이제 작업도 하고 밤새라고 드럼 잘 치시는 서수진님과 노래 잘하는 김보림 그리고 제가 셋이서만 하는 창작음악 프로젝트도 있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무용수가 있어요. 최호종님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진짜 댄스 필름이 끝내줘요 이분은. 근데 제가 쇼트 필름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을 공연으로 처음 보고 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쇼트 필름 작업하면서 이분의 춤을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반 발매된 날 호종님에게 DM을 보냈죠. 용기 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오늘 음반이 나왔다. 근데 당신의 춤을 굉장히 나의 음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날 바로 릴스를 올리셨어요. 그 인별그램에. 그걸 계기로 그분이 이제 국립무용단 소속이신데 제 음악 새벽이라는 음악으로 댄스 필름을 하나 만드셔서 업로드 됐고 지금 이제 그 너튜브에서 새벽 늦 아니면은 뭐 최호종 새벽, 황진아 새벽 뭐 느 밑에 치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보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아까 그 노스페라투 재밌게 한 시문님과 기타리스트 시문님과 또 김성환님, 태호의 색소포니스트 김성환님과 셋이서 새로 반도라는 밴드를 작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사가 있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작년 11월에 발표한 싱글이자 쇼트필름의 6번 트랙으로 수록된 속마음이라는 곡인데, 속마음은 전통 그 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성악 장르 흔히 뭐 그 정가라고 부르는 장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영화 헤어 하나 이런 데서 이제 부르는 게 다 정가라는 장르인데, 정가도 구성에 따라서 가곡, 가사, 시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월정명이라는 시조다. 월정명과 그다음에 그 황계사라는 두 시조를 붙여봤어요. 왜 붙였냐면 월정명이 아니에요. 길구낙과 황계사. 그래서 황계사는 일조난군 이별 후에 난군과 헤어졌다는 거죠. 소식조차 돈절하다. 소식이 전혀 없다. 지화자 지화자. 뭐 이렇게 지화자를 후렴으로 해요. 그리고 길구낙이라는 시조는 가소 자네 가소 자네에 가서 내 못 살랴. 어이없다 이연아. 실제 제가 그 한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이연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화자가 서로에 대한 답가를 불렀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성별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전통음악은 특히나 어떤 그 태도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이 부르는 노래에서는 늘 그리워한다거나 아니면 기다린다거나 막 뭐 절개를 지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만 남았겠죠. 사실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유교 사회에서 만들어졌던 음악들이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기생들이 그 음악을 불렀을 테니까 그 기생들이 분명히 주체적인 존재였지만 무언가 더 이렇게 지고지순한 느낌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부르는 노래는 보통 굉장히 씩씩해요. 막 뭐 약간 불 안 때도 뭐 절로 있는 속과 뭐 하는 뭐뭐 있으면은 나는 정말 부러울 게 없다라던가, 아무튼 막 이렇게 뭐 경치를 얘기하거나 자신의 그런 영웅 호걸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텍스트가 되게 많은데, 그 못마땅한 거예요. 무슨 사람이 그렇게만 하냐. 남자라고 늘 씩씩하고 여자라고 늘 기다리기만 하냐. 근데 요 두 노래는 굉장히 그 입장이 약간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 화자인 황계사에서는 일조난군의 뭐 소식이 없지만 지화자. 그리고 길구낙에서는 너 없다고 나 못 사냐. 어이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우리가 사실 이별에서 늘 이렇게 멋있거나 그 슬프지만은 않잖아요. 좀 치사하게 이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별은 아름답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그 모습이 재밌어서 그 두 개를 답가라고 생각하고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의 영어 제목은, 이거 영어 제목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Mess of Love예요. 그래서 Mess of Love가 약간 미친 사랑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곡이 좀 길지만 쭉 들으시면 어떤 서사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꼭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속마음은 그리고 이제 보컬로 참여해주신 정가시는 지미나님, 지미나님은 이제 모던 가곡이라는 팀에서도 가곡을 가지고 새로운 작업들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기타리스트 시문, 그리고 정준규라는 타악 연주자이자 프로듀서, 이렇게 4명이서 만들었고요. 약간 프로그레시브 락에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전미가 있는 재밌는 곡입니다. 그럼 황진아의 속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네, 황진아의 속마음 듣고 왔습니다. 보통은 공연할 때 보컬 소리를 좀 크게 듣거든요, 연주자들이. 근데 지민아님 목소리가 정말 커요. 지금 요 음반에서도 살짝 조절을 한 건데, 그래서 지민아님이 가서 할 때는 다들
빼요. 인이어를 빼고 보컬 줄여주세요라는 말이 여기저기 아주 본물치듯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이 곡 중간에 이제 떼창 구간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공연할 때 이 속마음을 또 들으신다 오늘 스테이션 Z의 훌륭한 청취자분들 그러면 요 떼창 부분을 꼭 같이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게 분위기거든요. 사실 떼창을 누가 시작하면 몰라도 이제 박수 치면서 이제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다들 좀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떼창하신 분들은 요 방송 들으셨다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 얘기를 쭉 나눠봤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사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홍진아의 일과 안물안궁 그쵸? 저는 놀라시겠지만 아침형 인간이에요. 7시에 일어나요. 7시 더 자고 싶어도 그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작업실을 출근을 합니다. 해서 한 6시까지 작업과 이제 리서치와 뭐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퇴근을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운동하고 완전 건실하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솔리스트로 데뷔하기 전에 정각회라는 팀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출퇴근제였어요. 이제 음악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민간단체 치고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침에 가서 뭐가 일이 있든 없든 6시까지 일과를 보내고 돌아오는 게 몸에 뱄어요. 한 6년 정도 거기 그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저는 졸려요. 근데 이제 저의 음악 친구들은 9시가 넘으면 이제 각성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9시가 넘으면 하나씩 기관들이 꺼지거든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합주 시간은 늘 오후 3시, 뭐 2시에 서로의 딱 중간 타임에 만나곤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아침형 인간 뮤지션들이 있어요. 만나면 저희끼리 이제 보통은 저녁형 인간들이니까 저희끼리의 어떤 연대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사, 취미. 나 관심사? 근데 진짜로 보통 음악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취미라고 할 게 요즘 운동 조금 시작해가지고 운동이 좀 재밌고 어떤 운동 하냐고요? 필라테스 합니다. 필라테스가요, 여러분.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짱이에요, 진짜. 짱 너무 오래된 말인가? Z세대 여러분, 짱은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인데 아주 1시간 안에 정말 밀도 있게 근육을 쥐어 짜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어제도 선생님이랑 이제 하면서 아주 즐겁게 했고 진짜 뭐 정말 뻥이 아니라 소파에 누워 있는 거 제일 좋아하고 누워서 이제 음악 생각하고 듣고 그게 제일 재밌어요. 뭐 친구들이랑 작업 이번엔 어떤 공연 만들까, 뭐 어떤 음악 만들까 생각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요즘은 그걸 어떻게 보여줄까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무대에서 룩을 어떻게 할지 어떤 퍼포먼스가 이 음악과 어울릴지 이게 뭔가 감상하고 즐기는 거는 귀로만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찾아보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디스커버에서 키워드를 몇 가지 가져오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영화입니다. 자연스럽죠, 연결이. 네. 제 정규 2집 앨범 제목이 단편 영화여서 이런 키워드를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는 제가 이거 2번 봤어요. N차 관람.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근데 이제 왜 2번 봤냐면 영화가 너무 좋아서도 그런데 제가 처음 본 날 비가 넘어와서 30분을 앞을 놓쳤어요. 그래서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헤어질 결심이 누군가 죽고 그거에서 시작하는데 누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계속 마케일 씨랑 탕웨이가 멍부션 왜? 저 사람 왜 죽었어? 뭔데? 이래서 이제 영화 중간에 이제 감정을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30분이 궁금해서 후에 다시 보러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공연 끝나고 다음날 가가지고 중간에 30분을 잤네. 그래서 어쨌든 퍼즐은 맞춰져서 영화 한 편을 봤다. 헤어질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소장하려고요, 이 영화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인생 영화가 있다면 영화 다 너무 좋아하는데 감독 저는 이제 음악도 음반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듣는다기보다 한 뮤지션의 음악을 뭐 1집부터 끝까지 아니면 그 음반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듣는데 영화 역시 약간 그 감독 위주로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배우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본다거나 이런 게 많은데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도 다 좋아하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도 좋아하고 최근에 그 땡플릭스에서 코다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코다가 뭐 약간 음악 가족 영화 뭐 성장 영화 이런 건데 그 너무 좋았어요. 그 내가 왜 음악을 하게 됐더라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코다라는 영화도 재밌게 봤고 인생 영화 하나 꼽기에는 너무 영화를 사랑해요. 최애 배우가 있는지 최애 배우 김고은 씨. 제가 어제 그 드라마를 봐서 그런가 김고은 씨 너무 그 모든 작품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는 최애 배우라기보다 사실 노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그 나이가 드신 배우분들의 눈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느 나이 이후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을 꾸준히 해서 노인이 됐다는 건 저는 엄청나게 존경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배우 약간 아마추어 극단 같은 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사실 음악을 하지만 배우가 되고 싶다. 음악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뭐 이래서 찾아갔었는데 그때 목표도 그러니까 저는 노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빨리 늙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노배우의 그 눈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연기를 잘 못하는 바람에 음악에 집중해서 이렇게 지금 스테이션 Z도 나오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계속 상상해요. 그 노배우의 그 눈을 표정을 내가 나이가 든 뮤지션이 돼서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게 얼굴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허투루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진심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화나 그런 배우분들은 저한테 어떤 인생의 가르침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음악만큼이나. 두 번째 키워드 MBTI. 네, 이런 질문도 함께 주셨어요. 누군가가 너 대충 하는 것 같더니 음악 좋더라? 능력 있네?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저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열거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실패할 게 사실 두려워서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기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던 내가 지금 그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진심이었던 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는 변하지 않는 팩트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좋더라라고 평을 받으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이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안 알아주더라도 알아줬으면 하나. 맞아요. 저 F예요. 예. 파워 F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MBTI는 INFJ입니다. 왜 탄성을 피디님 정확히 맞히셨어요. 맞아요. INFJ세요, 피디님? 그래서 인프제들의 특징이 겉에서 보기에는 E로 보여요. 왜냐면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그 뗀뗀함을 너무너무 불편해하거든요. 내향적이다 못해 그 뗀뗀함을 어떻게 내가 못 견디니까 풀어버리려고 E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MBTI를 사실 근데 MBTI는 여러분 유사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 그럼 그 학교에 이제 여러분 그 대학생들 계시죠? 학교에 잘 찾아보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은데 저희 학교에 MBTI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MBTI 전문가가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종이로 된 MBTI 문제를 1시간 동안 풀고 2시간 동안 풀이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INFP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왜 성격 유형은 사람을 이렇게 16가지로 나눌 수 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MBTI가 이후에 유행하고 나서 좀 드디어 이 저게 가치를 알아보는 건 사람들이 했는데 어느 순간 약간 희화화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MBTI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풍기 틀고 주무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미디입니다. 전통악기 연주자가 미디를 다루는 그림이 좀 생소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미디를 배우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이제 루프 스테이션이나 이펙터들을 통해서 어떤 사운드적인 다름을 좀 찾아보려고 하긴 했지만 이펙터라는 거는 사실 그 라인이 그러니까 일렉 기타처럼 그 코드를 꽂아서 할 수 있는 악기에 최적화된 기계들이에요. 그래서 검은 것처럼 마이크를 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에는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펙팅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저의 음악 스타일이 검은고를 여러 소리들을 중첩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음향적인 거를 모르고 있으면 이 소리들이 다 뭉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소리가 동시에 나오면 얘네들이 이렇게 딱 붙어서 뒤집어지면서 소리가 없어지는 마스킹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내가 이 음악에서 의도했던 게 이게 아닌데 모두가 다 자기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미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루프 스테이션을 하던 거를 다 컴퓨터로 옮겨서 컴퓨터 안에 말하자면 루프 스테이션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소리들이 쫙 펼쳐져서 그러니까 분리돼서 쫙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를 하고 있고 아직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그 이제 미디만 공부를 몇십 년 하신 그러니까 미디로만 몇십 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또 저는 저만의 장기가 있기 때문에 저의 연주와 어떤 그 기술의 그걸 해서 최강체가 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려드릴 라이브 곡도 미디를 같이 사용하는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앨범의 2집 앨범의 타이틀이기도 한 슈트 필름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약간 SF 소설, SF 영화 같은 것들을 좀 상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면서 뭐가 먼저였을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이건데 음악을 만들어서 그게 그런 장면이 상상되고 그런 장면을 상상하니까 이 음악이 이렇게 발전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쇼트 필름은 어떤 글쎄요, 이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감상을 여러분한테 말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굳이 막 연관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분 각자의 감상으로 느껴주셨으면 해서 곡을 듣고 온 다음에 제가 요 곡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곡 제목처럼 이 곡이 영화 OST로 쓰인다면 어떤 영화, 어떤 장면에 어울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 제작진 분이 누구세요? 사극 영화에서 누군가 암살하려고 몰래 권모술수를 부리는 장면이 떠오른다라고 하셨대요. 이런 게 재밌는 거. 왜냐면 저는 그 권모술수는 생각하고 만든 곡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겐 이게 그 권모술수가 막 그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길게 음악을 듣기 전에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저는 듣고 와서 더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곡은 또 라이브로 연주를 했어요. 그 우리 영상 감독님께서 멋있게 찍어주셨으니까 방송 후에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황진아의 쇼트 필름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네, 쇼트 필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권모술수가 생각나셨나요? 저는 무언가 우주로 향하는 느낌을 사실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멀티버스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상상의 도구로서 떠오르잖아요. 근데 무언가 어딘가 우주 공간으로 계속해서 가는 운동의 방향성을 생각했던 것 같아서 빠르게 빛나는 무언가들이 막 지나가고 뭐 그런 이미지들을 좀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들으면서 배트맨 같은 것도 생각난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의 감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쉽네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진행해 보니까 드디어 입이 이제 풀렸네요.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주셨어요. 황진아가 생각하는 멋이란 멋. 저는 멋은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처럼, 뭐처럼 아니면 무언가여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늘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들이 꼭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을 보면 아, 정말 자기 자신을 사는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멋, 힙 이런 거는 완전히 나 자신일 때 그거를 스스럼 없이 부끄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때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즐겨 듣는 그리고 저에게 영향을 준 음악들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처럼 라이브도 한 곡 들려드릴 거고요. 또 어디에서 공개한 적 없는 저의 데모 트랙도 들려드릴 거니까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도 함께 해주세요. 끝곡은 월정명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월정명은 좀 이것도 지민아님, 정준규님이랑 같이 작업한 곡인데 그 시조 월정명 달의 그 월정명이 뭐냐면 연못에 달이 떠서 뱃놀이를 나갔더니 달이 위에도 있고 연못에도 있고 내 술잔에도 있더라. 뭐 이런 멋진 시인데 이런 월정명의 이상 시인의 시 오감도 제1호를 제가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월정명이라는 곡을 들어보실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저는 황진아였습니다.